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허가와 신고 기준에 관한 법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실까요? 이제 그러면. 자, 일단 그럼 교재, 지금 이제 박스표가 좌측은 지금 이제 보시면 허가에 관한 부분을 하고, 우측은, 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자, 바로 전 시간은 이 허가와 신고가 생략된 행위에 관한 걸 좀 설명을 하나, 첫 번째 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 허가만을 요하는 행위에 관한 요건의 네 가지를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어지는 행위, 이 주어지는 자, 물음표 행위와 관련한 부분에서 허가를 필요하거나 신고를 필요한 행위를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지금 박스로 봤을 때 허가와 신고 기준 중에 보면, 지금 정리하실 내용들이 신고보다는 뭐가 훨씬 많냐면 허가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인 어디를 정리하자? 신고 기준에 관한 양이 적은 부분을 정리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한다면 나머지는 다 뭘로 밀어낼 수 있다? 허가로 이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밀어낼 수 있다 보니까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정리하자? 신고 기준을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신고 기준을 지금 정리하고요. 신고 기준을 정리하고 허가는 이거 나머지 이제 부분은 다 이 허가로 밀어갈 수 있는데 허가 관련한 건 여기는 심화 과정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이거를 심화로 지금 밀어낸 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 신고하고 이 허가까지 공부를 이걸 이어서 다 해버린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허가는 여기 신고 기준만 정리하고 신고를 정리했다면 나머지는 다 허가라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심화 때는 지금 법령에 따른 이 박스표를 조금 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심화 때는 이 지금 교재가 아닌 교재 나와 이 박스 1번부터 6번 중축중설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이거를 풀 부분은 관련 법령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편하게 따로 교환으로 작성을 해서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다음 심화 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 나머지라고 해서 이 허가 관련 기준 언제 정리하자? 심화로 넘겨서 지금 이 설명을 했던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이 심화 때는 이 교환으로서 이 부분 한번 일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기본에서는 여기 신고에 관한 기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심화 때는 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를 포함한 전체를 다 교환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은 다음 심화 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신고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고. 그럼 신고는 어디가 좀 많이 나와 있나? 어디가 좀 적게 나와 있냐 해서 1번의 용도 변경입니다. 이제 그러면 신고에 관한 기준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와 있냐?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에 가보니까 용도 변경에 관한 대상 중에 지금 보니까 어디가 신고 기준이 나와 있냐면 나번입니다. 나번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뭐가 가능하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용도 변경 중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관련 신고 기준 박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나번. 자, 그리고 여기 공유 아닌, 지금 보신 대로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여기는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 필요 없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더라?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령은 이와 같이 정하고 있네요. 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관련 그 기준에 적합한 범위, 관련 그와 같은 법령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용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범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보죠. 잘라본다는 것은 자, 그럼 법령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면 저가반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어지는 단서 있죠. 단서를 보니까 지금 단서가 뭐가 있냐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교재 지금 문항 번호표로 봤을 때 방가로 1과 방가로 2. 그럼 이 단서에 따른 방가로 1과 방가로 2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이 저가방 경우로서 뭐가 필요하더라? 신고가 필요한데 단서에 따른 1 또는 2 중에 하나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 요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가? 이때는 저가방 경우로서 단서 1 또는 2에 해당한다면 뭐가 생략할 수 있다? 이 단서에 해당되는 것들은 뭘 생략할 수 있다? 이 저가방 경우로서 원칙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가방 경우로서 단서 1 또는 2에 해당한다면 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때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가방 경우로서 어떤 경우 1 또는 2의 중에 이 둘 중에 하나에 뭘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가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가방 경우로서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가로 2번 했는데 그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령 7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은 7조 1호 또는 2호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련 범위를 풀어서 설명을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죠. 여기 이제 보면 방가로 1번 그 관련 시행령에 7조 1호 또는 2호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1호 또는 2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호는 여기 1호는 지금 뭘 말하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1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호는 뭐 여기는 뭐냐면 2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 서로 1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뭐 하겠다? 그때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니까 7조 1호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2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종과 2종 간의 대상이 1종에서 2종으로 갔을 때 2종에서 1종으로 갔을 때 1, 2종 간의 시설 간의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1번에 말하는 건데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 해서 용도 변경 하나 일단 첫 번째 하나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박스. 답번에 가보니까 뭔가 좀 길어진 지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여기는 다음 심화 때 교환을 통해서 여기는 현 박스를 좀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 부분, 여기는 판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용도 변경의 지금 신고 기준의 답번은 다음 심화 때 따로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교재 박스 내용은 이제 법령인 지문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풀어서 설명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포함한 다음 심화 때 교환으로 좀 작성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건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용도 변경의 두 가지입니다. 나와 다에 해당되는 게 신고 기준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개축, 재축 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신고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꼭 확인해 놓으세요. 개축, 재축 대수는 무슨 기준만 나와 있다? 여기는 허가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자, 세 번째, 파손 철거로 가봅니다. 파손 철거. 자, 세 번째 가보니까 지금 파손 철거가 나옵니다. 파손 철거. 자, 파손 철거는 지금 이 허가도 있고 신고에 관한 그 양쪽 기준이 모두 들어있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그 신고 기준만 봅니다. 3번. 자, 지금 3번은 파손 철거에 관한 대상 행위가 가번에 들어있죠. 가번에 공동택 관련한 걸 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의 폐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대비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란 지문이 하나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또 3번은 관련 파손 철거에 가보니까 여기는 답번에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 파손 철거는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가번에 관련 행위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다번 관련 이 대상의 행위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가에 해당되는 행위하고 다에 해당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문이 똑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다번도 보니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 가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가번의 대상만 공동주택이냐 다번 그 가다에 따라서 대상 구분만 따르고 이 두 가지 행위병은 같다 틀리다 같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약자나 장애를 편리한 계단의 단층 철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을 생각해서 보실 때 여러분이 전철을 타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그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전철을 타실 때 보면 뭐예요? 계단을 이용하시는 건 거의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내려가시는 거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 지하철을 내려가실 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지 못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계단의 층이 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단의 층이. 그래서 계단의 단층을 철거한다는 건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계단의 층이 이런 계단의 층이 져 있는 부분 때문에 장애인 이동하기 불편하고 또 노약자가 이게 이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단의 단층 철거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계단의 층진, 이와 같은 계단의 층진 부분 이걸 뭐 해버리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아파트 이제에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는 보면 뭐 그 같은 동년배가 모여서 그 생활하는 공간이 경로당인데 자 경로당을 가시려고 그래. 그럼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경로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뭐 계단이 한 3개, 뭐 2-3개가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2-3개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 어떻게 해야 돼? 계단 2-3개가 매일 다니는 공간이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계단을 뭐 하자?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계단은 예를 들어 지금 그럼 다번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로당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가번은 여러분 어디에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대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 평수 전유 부분 여러분들 크게 그 느낌이 안 오는 예를 들어서 세대 내가 예를 들어 100평 세대 전유 면적이 몇 평이다 100평짜리 여기는 세대 전유가 100평이라서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전유 부분의 면적만 100평짜리 대형 아파트 실내 공간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단조롭게 이와 같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대 내 전유 부분이 이제 평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가 거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 가셨을 때 보통 계단을 한 2-3개 층을 좀 두고 입체적인 배치를 위해서 거실에도 또 뭐 주방 거실에 갈 때 계단 2-3개 정도 층을 주어서 입체적인 뭐 그 실내 구조를 위해서 세대 내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세대 내에 계단이 설치되는 경우도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대 내에 어떤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노약자가 거주해서 이것도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계단의 단층을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몇 번? 가번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 대상만 다를 뿐 행위는 다 뭐 이와 같은 계단의 단층 철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단의 단층 철거할 때는 뭐예요? 여기는 누구 동의가 필요하면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보니까 무슨 요건이 필요합니까? 지금 보는 게 신고죠. 그래서 파손 철거는 지금 대상만 가냐 또는 다냐인만 다를 뿐 행위 변경은 지금 설명드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는 무슨 동의가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 입주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은 파손 철거는 하나를 이 행위 변경 중에 하나를 정리하면 가와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무리합니다. 3의 2는 지금 여기는 신고 자체가 없다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꼭 하나 확인하고, 영도 폐지도 신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자 5번도 비내력벽 철거도 뭐가 없어요? 신고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5번에 비내력벽 철거는 신고 행위가 없다는 것도 중간에 하나 추가적으로 어느 대상에 이 비내력벽 철거 규정 자체가 없다. 여기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리표 철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같이 확인하셔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신고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게 6번입니다. 6번에 이제 증축 증설에 가보니까 여기도 허가와 신고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신고를 봅니다. 신고는 지금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묶인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거는 보니까 가번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한인 복리시설에 관련 두 가지 행위를 묶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관련 신고 기준을 가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 보니까 그럼 유치원을 중축하는데 필요 요건은 양가로 지금 나와 있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지금 유치원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몇 퍼센트? 10%. 10% 범위 내에서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하거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들에서 10% 범위에 중축하거나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럼 이 편의시설을 설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지금 뭐가 필요하더라?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게 정리하셔서 유치원은 지금 여기 유치원은 지금 복리시설이긴 한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것도 분류상으로 공유 아닌 복리시설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럼 유치원도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라고 분류했다는 것은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동의 요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관련 법령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 양가로 단서에 유치원을 이 10% 범위 내에서 중축하려면 동의 요건은 뭐였어요? 그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 필요한 게 아니라 관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의는 따로 필요 없지만 이 단서 요건 충족된다면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중축할 수 있다. 10% 범위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원을 단서의 요건에 해당이 충족이 됐다면 10% 범위에 중축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뭐더라? 이거는 허가다 신고가 됩니다. 신고해서 하나 확인하고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김이 이제 나번해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여기는 지금 6번의 가에 관한 걸 설명했고요. 6번의 나번에 가보니까 나번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에 그럼 여기는 나번의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관한 건데 지문은 지금 2번부터 가죠. 2번에 갑니다. 주차장에 환경 친화적 관련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주차장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뭘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여기 2번은 여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그럼 주차장에 뭘 설치하고자 합니까? 전기 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입니다. 고정형 충전기하고 뭘 설치하더라? 충전 전용 주차 구역. 그래서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잠깐 봤을 때, 자, 고정형 충전기하고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는, 뭐를 생각하시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차를, 휘발유나, 또는 경유차, 이 휘발유 또는 경유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실 때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름을 넣으실 때 가서 여기 뭐가 있어요? 셀프 주유소. 그럼 여러분이 셀프 주유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는다고 봐요. 휘발을 넣고자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셀프 주유소 가서 주유기 앞에 주차 구역이 된 공간이 있죠. 주차 구역이 된 그 위치에 차를 세워놓고 바로 옆에 셀프 주유기 있죠.
그럼 셀프 주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꺼내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주의기를 꺼내서 넣으면 기름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셀프 주유소 여러분 생각하셔서 셀프 주유소 가면 주차구역이 분명히 있어요. 주유기 옆에 주차구역이 있고 여기서 말한 고정형 충전기, 이 전기자동차 이 고정형 충전기랑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셀프 주유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프 주유기가 설치가 됐고 그 옆에 주차구역이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고정형 충전기라는 건 셀프 주유소에 여기 셀프 주유기 생각하시면 되고 주차구역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름을 넣으실 때 주유기 옆에 일정의 지금 직사각형의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고정형 충전기하고 이 주차구역을 어디에 설치하고자 합니까? 주차장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 행위도 가능합니까? 네. 그럼 여기는 보니까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얻고서 뭐 하더라?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분 하나 하고 1번에 가봅니다. 1번은 또 하나 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1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럼 일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동의는 누구 동의 필요하더라? 입주자 대비 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이제 해서 방가로 1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그러면 보면 여기서 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어떤 행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았고 그 행위라면 동의는 누가 필요하더라?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필요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지금 교재 93페이지 우측으로 잠깐 이동해 볼까요? 이동해 보시면 지금 문항 번호 10번이 있죠. 우측 하단에 10번에 가볼까요? 자, 10번은 자, 신고 기준 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이라는 거 밑에는 기역에서부터 시효까지 해서 기역에서 시효까지 해당되는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중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해서 기역부터 지금 시효된 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몇 퍼센트 범위에 중축하더라. 10% 범위에 중축하는 행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았고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들은 누구 동의면 가능합니까?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 후에 중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상 시설은 여러분이 아직은 머리에 담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역부터 시효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10% 범위에 중축하고 했을 때 그때 동의는 누가 동의해 줍니까?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 후에 10% 범위 내에 뭐 할 수 있다?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경면 행위까지 이제 해서 여기가 정답이 돼. 여러분이 신고에 관한 거 좀 하나 좀 전에 봤던 용도 변경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용도 변경은 지금 여기 공유한인 복리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만 그 교환을 통해 좀 세부 설명을 하기로 했었던 부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그러면 용도 변경에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에서 신고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 용도 변경 신고 기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행위를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 여기 파손 철거도 일단 행위 변경에 관한 분류로 봤을 때 몇 가지 행위 변경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 다음 중축 중설에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허가 신고에 관한 기준 중에서 신고 기준은 총 몇 가지가 돼요? 지금 보셨던 뭐 하나를 좀 생략을 했었지만 그걸 포함한다면 용도 변경 둘, 파손 철거 둘, 중축 중설 몇 가지 둘.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에 관한 기준은 총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 세 가지 행위별에 따라 각각 둘이 해서 몇 가지 총 6가지 행위는 뭐가 필요하더라? 신고가 필요하더라. 신고가. 그럼 6가지를 뺀 나머지 이 6가지를 뺀 이 6가지를 제한 나머지 행위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나중에 이 신고, 이 허가는 나머지는 뭐더라? 심화 때 교환을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교재 법령상의 그 박스표 중에서 풀어서 설명할 거는 풀어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거는 판서를 통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가와 같이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밀어놨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 허가에 관한 규정만 좀 밀어놨습니다. 밀어놓았고요. 지금 신고 기준까지 해서 각각 3가지 행위에 따른 6가지 신고 기준을 정리했고, 이 6가지를 이제 나머지는 다 뭘로 가자? 허가로 밀어내면 된다고 그랬고요. 허가는 다음 심화 때 이제 기준이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소술이 된 그 교환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기출 문제도 몇 개 한번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서 기출 문제까지 다음 심화 때 좀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신고는 지금 총 6가지 관련 부분을 정리했어요. 지금 6가지 관련 정리했던 것 중 하나, 특징을 하나 빼볼까요? 특징을 요 중에 하나 빼본다면, 자, 지금 신고에 관한 6가지 관련 행위를 정리할 때, 동의권자로 누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입주자 대비회의입니다. 입주 대비회의. 6가지 행위 관련한 부분 중에서 동의권자로 누가 나왔다? 입주 대비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어요. 아직 이 허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입주자 대비회의가 동의권자로서 나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 경미하다? 경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비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진 행위별에 따라 입주자 대비회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진 이 행위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어떤 행위를 두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뒤쪽에 누가 나왔다? 입주자 대비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면 뒤에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허가 신고 중에 뭐가 필요하다? 신고입니다. 신고. 그죠? 이것도 이제 보면 하나, 지금 신고에 관한 정리했던 것 중에 뽑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 신고 기준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일단 전체 허가 신고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허가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허가 신고에 관한 것 전체를 일단 마무리했다고 가정을 하고 입주자 대비회의가 동의권자로 나왔다면 뒤에는 반드시 플러스 허가가 나온다, 신고가 나온다. 100%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예요. 만약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입주자 대비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플러스 허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이라면 그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입주자 대비회의가 나왔다면 뒤에는 100% 허가 신고 중에 100%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가. 좀 전에 공유 아닌 봉시에대해서 뭐예요? 동의 요건은 누구 동의가 나오면 안 된다?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나오면 안 돼요. 전체 동의든 해당 동의든 입주자 대비회의든 공유 아닌 복리에 대해서도 동의 요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 몇 개 설명했던 부분까지 좀 정리하고 허가는 다음 심화 때 묶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정리해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머리가 조금은 찌끈거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 플러스 여기 보면 이 허가까지 설명을 들으면 더 복잡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심화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챕터 4장을 좀 마무리 하시고요. 자, 교재 98페이지 챕터 5장으로 갑니다. 챕터 5장에 가면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단자, 그래서 1번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를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을 이제 보죠. 자, 이제 교재 챕터 5장에 1번에 이제 공동 전문관리에서 주택관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업자가. 자,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택관리업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자,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냐? 주택관리업자는 누굽니까? 그 용어상이나 정리를 보시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거만 좀 체크해 보죠.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택관리업자.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냐?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했더라? 등록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택관리업자라고 그래요. 주택관리업자.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먼저 그럼 여기는 주택관리업은 그러면 주택관리업이란 거는 용어상의 정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택관리업은 뭘 말하냐? 그래서 그럼 주택관리업이란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위탁받아 관리한 업을 무슨 관리업? 주택관리업이다. 그럼 결국 주택관리업자라는 누구를 말해요?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이 규모, 이 의무가 있는 공동택을 위탁받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했더라?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주택 위탁관리업을 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주택관리업입니다. 업자라고 그래요. 그럼 최소 여러분 주택관리업자랑 일단은 법상 어느 규모의 공동택을 위탁받기 위해서 이 규모의 공동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법에 따른 등록 절차 요건을 갖춰서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만 주택관리업 할 수 있다. 그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주택관리업자라고 그랬습니다. 요 관계를 알고 가셔야 돼. 자, 이제 그러면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등록을.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1번. 자, 1번에 주택관리업을, 지금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이 의미예요.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어느 규모의 공동을 위탁받기 위해서 이 규모의 공동을 위탁받기 위해서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 등록과 변경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고 변경신고도 맞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밑에 이제 가면 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여기서 볼까요? 등록 기준 뭐예요? 등록 기준. 그 등록 기준은 법의 총에 4가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는데 갖출 요건은 4가지는 이제 보니까 자본금과 기술 인력과 주택관리사와 시설 장비가 4가지 요건을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이제 간단해요. 수치는 한번 보시면 2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 인력은 4가지 직군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고압가스 관련, 위험물 취급 관련해서 우측에 이제 박스에 따른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른 자들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술 인력 중에 보시면 여러분 기술 인력 중에 그러면 여기 등록의 4가지 중에 기술 인력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그 직군을 다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인력은 지금 보니까 가나 다라에 따라 4가지 직군이 필요한데 직군별에 따라 보니까 어느 직군이면 기능사를, 어느 직군이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직군 모두가 다 산업기사로 또는 기능 일괄적인 자격 직군이 아니라 직군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인지 기능사인지를 하나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전부를 정리하기보단 그 중에 이제 보니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직군은 뭡니까? 가번에 전기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2번째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그럼 이 2가지 직군을 제외한 그 외의 직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능사 자격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와 기능사 직군 중에 산업기사 직군 2개를 뺀 나머지는 뭘로 가자? 기능사 직군이다.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 자격자는 주택관리사 1명. 여기 주택관리사 번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1명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하나. 3번째 장비는 지금 크게 가와 나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절연 5마력 이상 양수기 1대 이상, 그리고 나번에 절연 저항계 1대. 여기서 절연 저항계를 요거를 달리고 뭐라고 하더라? 누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다, 이론에 관한 명칭이 하나로만 구성이 되는 것 때문에 명칭이 2개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 2개 명칭을 좀 구분할 필요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절연 저항계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이거를 누전 측정기라고 표현합니다. 라만 봐두셔서 장비는 가와 나, 시설은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인데 배자들 여러분들이
장비에 관한 두 가지를 포함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제 이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자, 등록을 했습니다. 정리. 자, 우측에 보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등록입니다. 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아직 사유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을 하고 잘못했다. 그건 잘못한 사유가 중대하더라. 그래서, 이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해버렸어요.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그 등록이 말소대로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최소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몇 년이 지나고 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록은 누가? 3번.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3번. 그 다음에 4번. 4번은 큰 의미는 없고 밑에는 보충학습 난만 잠깐 볼까요? 보충학습의 동그라미 4번에 보충학습 주택관리자 관리사항 의무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 중에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자, 주택관리업자가, 이 주택관리업자가 이 규모의 공동을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위탁받은 공동체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업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누구를 채용 배치해야 돼요? 본인을 대신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택관리 산하 보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그 위탁받은 공동체에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하죠. 근데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치된 공동체에 근무하다가 그만둬버릴 수 있다. 즉, 결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1번입니다. 뭐죠? 1번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체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누구를 배치한다?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 그럼 주택관리사 여기 등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포함됐다? 여기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보의 그 배치 규정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공동체 규모.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의무관리자 공동택으로서 500세 이상이면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를. 500 미만이면 주택관리사 또는 보를 배치하는데, 배치된 소장이 그만뒀다면 다시 재배치는 며칠이나 하라는 거예요? 15일이네. 그래서 이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했다, 결혼이 발생했다. 결혼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재배치는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재배치하게끔. 그래서 법에서는 며칠 이내 재배치하세요? 15일 이내 재배치합니다. 네. 그래서 4번의 박스 보충학습 1번 확인하시고, 박스 밑 5번 건너서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주택관리업자 지배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건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합니까? 영어는 위임이란 용어 하나만 좀 수정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위임 하나 확인할까요? 위임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에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이다. 이제 그래서 1번 보죠. 1번. 자, 좀 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말소가 됐다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면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말소할 거냐. 그래서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만 사선을 긋습니다. 그 뒤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이 행정처분 시정군수구청장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말소하여야 한다. 그럼 말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밑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는 건 이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때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지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 그러면 어떤 사유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한답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지읒.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사유는 보니까 기역과 니은과 지읒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이번은 이 필요적 등록 말소의 사유 세 가지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필요적 등록 말소까지는 말소하여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기역, 니은, 지읒을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빼 나머지는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보면 말소한다는 선택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말소할 수 있다는 건 선택 여지가 있어요. 어떤 그 사안을 판단해서 중하다면 뭐예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그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대신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뭐 한다면 말소하여야 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한다. 사유가 하나, 둘, 셋이죠. 볼까요? 기역. 기역은 저 보면, 기역은 밑에 박스에 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크게 보면 사유가 몇 개예요? 크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말소한다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기역, 니은, 즉 세 가지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의하실 게, 니은번은 지금 사유가, 이 니은번에 방금 봤던 여기 받은 사유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니은번의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주의하세요. 크게 보면 기역, 니은, 지읒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니은번은 두 개를 또는이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세 개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니은번을 풀면 필요적 이 등록을 말소한다는 사유가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서 니은 하나 정리하고, 이제 하나 나머지 지읒을 볼까요? 지읒. 자, 지읒은 한 장을 넘기면 자,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한다. 그때는 뭐 합니까? 그 등록을 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이 기역, 니은, 지읒을 제외한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는 건 선택,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중하면 말소한다. 두 번째, 말소 대신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봤던 기역, 니은, 지읒이면 뭐 하더라?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를 지금 현 정리하고 나머지 이 임의적 등록 말소 같은 사유를 포함한 기타적인 교재, 나머지 100회에서부터 지금 103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마 때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하나 영어만 수정 하나 해 놓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는데 101페이지 다음 시마 때 정리하려고 깜빡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 미리 영어 수정하는데 101페이지 가면 지금 별표 1이다. 그래서 1번의 일반 기준에 나번에 가면 같은 등록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교재 보셨을 때 나번에 가면 같은 등록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등록 사업자 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다음 시마 때는 할 거지만 지금 같은 등록 사업자, 그래서 여기를 이 등록 사업자를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를 같은 주택관리업자로 이거 수정을 해 놓으실게요. 부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를 같은 주택관리업자를 하나만 수정을 해 놓으세요.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지금 이 필요적 등록 말소인 이 세 가지를 빼 나머지를 포함한 전체 부분은 다음 시마 때 전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음 시마에 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나번에 등록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를 하나 수정을 영어 하나만 좀 지우시고 등록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만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 그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3번에 관리조치 업무와 주택관리사랑 그 박스 그 위에 있는 박스까지는 다음 시마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103페이지 나와 있는 3번 관리일처 업무와 주택관리사 관련 부분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3번 정리하시겠습니다.